1971년 만든 이 우표는 제대로 인쇄가 안 돼 오히려 몸값이 올랐습니다. 우표 일부가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또 발견이 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집가들이 갖고 싶어하고. 대통령도 주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1948년 제작된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는 남은 게 별로 없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발행량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우표가 가장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적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지만 우표에는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사건,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송용섭 씨는 이 같은 매력에 끌려 중학교 2학년이던 1957년부터 63년 동안 우표를 수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수량은 수만 점, 최초 우표부터 매달 받아보는 최신 우표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우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표 한 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체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이런 대전 같은 데 가면은 우표를 판매하는 우표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내친 김에 우취회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취미를 공유하고 우표를 주제로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쓰던 편지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우표 수집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구도 얻을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는 우표 수집에 많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수만 점의 우표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송용섭 씨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우표 전도사로서 우표 수집의 즐거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1,000만 관광객을 눈앞에 둔 제천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청풍호에 제한돼 있어서 도심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제천시가 도심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히든카드로 게스트하우스, 이른바 개하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은영 기자입니다. 청풍호를 비롯해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제천. 봄이면 벚꽃축제, 한여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가을에는 한방 바이오박람회와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로 사시사철 제천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59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는 불과 2년 만에 988만 명으로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천 도심의 약 90%가 몰려있는 도심 관광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란 해바라기 꽃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도심 속 광장. BTS의 뮤직비디오에 소개되면서 젊은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가 없어서 여행하러 왔다가 여기서 자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제천시가 직접 게스트하우스 건설에 나섰습니다. 내년 개장을 목표로 모두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 젊은 여행객들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컨텐츠를 짜서 이제 도심 속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외곽으로 퍼지지 않는,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모두 127억 원을 투입해 낡고 오래된 담배 공장이나 옛 철도 관사 등을 리모델링해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도심 속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는 겁니다. 도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관광동선을 확보해 나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제천시 미래 관광을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천 역세권 개발과 서부시장 재생사업 등을 통해 쇠퇴와 몰락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화재나 건물 붕괴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출동할 소방관들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상황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불을 내거나 건물을 무너뜨려가며 훈련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국내 연구진이 가상현실을 활용해 소방관들의 훈련을 돕는 실감형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TJB 김진호 기자입니다.
VR 안경을 쓰고 시뮬레이터 위에 올라서자 불길에 휩싸인 페인트 공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폭발로 건물까지 흔들리는 상황. 몸을 낮추어 소방 호스에 연결된 관창으로 물을 뿌려대자 타오르던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VR, 즉 가상현실에서 실제 소방 도구를 활용해 소방 훈련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모형 기반의 기존 도상 훈련과 달리 가상의 공간이지만 경사를 오르내리고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화재 현장을 실감 높게 재현을 해서 안전하게 자기 몸 전체가 화재 현장에 몰입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실감형 소방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래픽과 시나리오만 바꾸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 자체가 어렵지만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가상 집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 VR 체험을 해보니 아주 현실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화재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소방복 안에 열감이나 냉감 센서를 부착해 훈련의 몰입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체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경량화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입국한 3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자가 173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어제 단양군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동거 가족과 접촉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복원이 결정된 충주 옛 조선 식산은행 보수공사가 이달 중 시작됩니다. 충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1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옛 조선 식산은행 건물을 전면 보수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33년에 건립된 조선 식산은행은 일제가 우리 민족 자본을 수탈하기 위해 지은 핵심 기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산악 안전사고는 가을철인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일반 조난 76건, 실족 62건, 벌쏘임 등 기타 산악사고 142건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악사고 43건 가운데 조난이 21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3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에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서울 영등포 등의 석유 도매업체를 차리고 실제로는 석유를 판매하지 않은 속칭 자료상을 운영해왔습니다. A씨는 약 2년간 3천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충북 중남부 지역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